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6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증시, 나스닥 100, 나스닥의 대형주를 묶어놓은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고점을 완벽히 뚫은 건 아닌데 고점을 슬쩍 경신하였다. 나스닥 지수 또한 고점 매물대를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 미국, 유럽, 일본이 끌어왔죠. 그중 미국이 독일 지수와 함께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럼 뭘까요? 위험자산 계속 달린다는 이야기겠죠. 전쟁 이슈로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무척 강조해왔었죠.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번 상승장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페드에 대한 금리 이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로 내 멘탈이 흔들거린다면 현재 코인 시장만 수급 청산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허나 증시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은 그다지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고 하면 코인 시장만 따로 놀까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주역은요, 코인 시장, 그 중에서도 알트코인 시장입니다. 알트가 떠야 버블이 온다는 거. 버블이 와야 기관과 외국인과 세력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17년이 넘는 거대 상승장이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계속 버블을, 풍선을 키울 거라는 거. 이 풍선에서 이탈하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노다지, 이 버블의 장세에서 그들이 흔든다고 흔들 때마다 흔들거리면 결국 호구로 전략합니다. 호구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선 투자의 맥과 플랫폼, 뼈대를 짚을 수가 있어야 돼요. 흔들거리지 않는 뼈대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CME에서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주인장이죠. 얘네의 주인 또한 달러의 주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CME는 리플사의 오래된 공식 파트너이자 공식 투자자입니다. 리플사에 여러 번 투자를 단행했었다. CME에서 XRP를 가장 주목받는 암호화폐로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XRP 선물이 CME에 상장되었죠. 이미 파생 상품에서 움직임이 충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4월달이었는데요. XRP 선물 ETF가 4월 30일 출시 예정이다.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어. 4월 XRP 파생 상품 거래 시장이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한다. 글로벌 경제 프레스 속에서 파생 상품에서 XRP의 움직임이 명확히 포착되었다. 자, 보면 레버리지 XRP ETF 여기에도 기관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 2배 롱 XRP 선물 ETF 첫날 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배 레버리지 ETF 승인받았다.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어. 코인베이스 XRP 선물 출시를 신청한다. 결국 현물 ETF 승인의 청신호이다. XRP 도즈까지 SEC 접수된 알트코인 ETF만 11종입니다. 이게 3월 기준이니까 지금 더 많이 신청되어 있을 겁니다. 폭발적인 알트코인 ETF가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4월 달에 파생 보리장에서 XRP가 역대 최대 성장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겠죠? 현물과 현물을 기반으로 한 선물과 옵션이 있어요. 이걸 파생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에도 마찬가지고요.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산시장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이 있어요. 대표적 주식을 말씀드리면 이 파생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근데 이 현물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선물 시장이, 파생 상품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포착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기관들은, 기득권은 충분히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것을. XRP 현물 ETF, 솔라나 현물 ETF, 기타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ETF의 기관들이 자금을 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죠? 알트의 상승장이 온다는 것은 결국 버블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 예탁결제원 DTCC, 세계 3대 예탁결제원이 있습니다. 세계 1위인 유로클리어, 세계 2위인 미국 예탁결제원 DTCC, 3위가 독일의 클리어스트림입니다. 한국에도 있죠? 한국의 예탁결제원. 이 예탁결제원이 있어야 전 세계 증권들이 결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식이건 채권이건 가치가 있는 걸 증서라고 하잖아요. 이 증서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결제가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지고 있죠. 근데 미국 예탁결제원 DTCC가 SEC와 미국 토커나 증권을 논의합니다. 그 뭐죠? 규제 도입 본격화가 되나? 증권을, 가치가 있는 증권을 토커나 시키는 거예요. STO. 이거에 대해서 미국 예탁결제원 DTCC와 SEC가 지금
토코나 증권, STO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규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시장에 문호가 훌쩍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DTCC, 이게 스위프트와 연결되죠? 이게 R3와 연결되고요. 이게 SBI R3와 SBI R3,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 리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R3가 다시 한번 BIS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 감이 오시겠죠? 이 그림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신 김에 그러면 미국의 DTCC, 스위프트, ISO 2002 RMG 그룹의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이 스위프트, 여기에 리플렛, 스위프트 1.0이 2.0을 대체한다. 여기서 혈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XRP는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그들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 상승장이 확실히 오고 있다. 더불어서 XRP 꼭 쥐고 팔지 마. XRP 하나만 분석을 제대로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RLUSD, 스테이블코인, 이 출시와 함께 커스터디, 리플이 커스터디를 본격 확장하잖아요.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그래서 잭 맥도날드가 CEO로 있었던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합니다. 그 전에 메타콜을 인수했었죠. 메타콜은 유럽 1위의 커스터디 회사입니다. 이걸 커스터디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뭐 CT 달러의 주인장, 거기에 뭐 BNP 파리바, 기타 유럽과 미국의 거대 금융권들이 얘를 커스터디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스탠다드 커스터디에 모회사가 있어요. 바로 폴리사인입니다. 여기에 CEO로서 잭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다는 거. 얘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부 책임자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잭 맥도날드가 현 연준 부의장이죠. 미셸 보우먼과 함께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거. 왜?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까. 미 연준과 리플은 뿌리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미 연준 부의장입니다. 전 연준 이사였었죠. 미셸 보우먼. 이분과 잭 맥도날드. 이분의 이력은 스탠다드 커스터디와 폴리사인. 거기에 CEO였다. 이 폴리사인의 주인이 누구죠? 아서 브리또입니다. 아서 브리또의 트위터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11년 만에 작년에 크리스마스에 지갑이 유동했었죠. 그리고 XRP가 500원대에서 폭등해 나왔다. 600% 이상. 그럼 지금 아서 브리또의 움직임이 포착됐고 여기 리플의 임원 2명과 현 연준 부의장이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마이클 바, 전 연준 부의장이죠. 리플의 고문이었다. 왜 하나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달러의 주인장과 뿌리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상승을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다. 그게 시장의 흐름이건 XRP이건 또는 BTC와 ETH건 다 중요한 거죠. 여기에 섹터별 대장 코인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 흐름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상승을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확신할 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상승할 수 있어야 결국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있습니다.